자, 수학화 특강 개념 강의 두 번째가 되는데 명제. 명제 한자 이 의미를 보면 별로 상관이 없어. 명제가 선생님은 이 명자가 이름 명자인지 알고 있었고, 이게 문장 제자 또는 제목 제자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름명이 적절치 않을까 이렇게 대충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목순명자야. 나 목순명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 그래서 명제, 실제 수학에서 쓰는 명제의 의미와 뭐 어떻게 한자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지는 선생님 잘 매칭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나 중국 또는 어딘가에서 이렇게 번역된 거를 그대로 수입해온 단어를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닌가? 의미가 있는데 선생님이 모르는 걸 수도 있어. 아무튼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명제라고 하는 건 그냥 문장인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문장인데 어떤 세부 조건이 있겠지. 어떤 세부 조건이 있는 거냐면 참, 거짓, 참과 거짓을 또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가능한 문장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 정의를 하면 돼. 명제의 뜻은 참과 거짓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 그러니까 명제라 함은 참, 거짓이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갈려야 돼.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근데 이제 기준이 애매모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학생은 공부를 참 잘한다. 참이야 거짓이야? 알 수가 없지. 그지?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잖아. 그거는 이제 명제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명제를 만들어 보면, 뭐 정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다. 이거는 명제라고 할 수 있을까? 명제라고 할 수 있지. 정삼각형도 이등변삼각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참인 명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명제는 어떤 수식, 조건 또는 결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구조부터 보자. 명제의 어떤 구조를 좀 보면, 구조를 살펴보면 무엇이면 무엇이다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우리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각각 조건,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조건 부분 또 이 결과를 각각 이거 두 개를 하나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조건이 각각 이름이, 얘가 이제 P라는 조건이고 결과가 뭐 Q가 된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를 우리가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기호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제 단원의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기호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명제의 구조는 조건과 조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가 조건이고 하나가 결론이 되는 건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 아무튼 조건과 결과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각각 다 그냥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나? 말에 어폐가 좀 있네. 아무튼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나가 보면, 집합에서 집합이란다.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라고 하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대번에 이 단어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진리집합. 이게 이제 정의고, 진리집합. 이거 굉장히 중요해. 명제에서 이 진리집합 빼면은 뭐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 우리가 명제에서 수학적인 어떤 명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원칙, 거기에 이제 진리집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명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볼게. x 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아주 간단한
명제야. 이게 조건, 이게 결과에 해당이 되겠지. 근데 이 조건부를 P라고 하고 기호로 이 결론부를 Q라고 해볼게. 그러면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각각 조건과 결과에 있는 이 부분들의 해당되는 경우, 이 각 조건들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x제곱이 1이다라는 거는 해당되는 x의 값이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잖아. 그지? 근데 이 결론부에 보면 x는 그냥 뭐밖에 안 나와? x는 그냥 1 하나로 단정을 짓고 있지. 이게 각각 p와 q의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야. 물론 이거는 지금 방정식 또는 수식으로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집합에서 다뤘던 집합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집합의 형태를 지니기가 좀 힘든 어떤 상황 자체가 원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뭐 나타내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해당되는 경우 또는 사건들을 각각 우리가 원소로 하는 집합을 뭐라고 한다?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이 진리집합의 개념만 완벽히 이해를 해도 이제 명제, 참 거짓을 따지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따지는 부분까지 그냥 한 방에 끝나게 돼. 그래서 이 명제가 되게 쉬워져. 물론 진리집합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를 빼먹고 찾는다 그러면 문제도 틀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예외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진리집합을 통해서 어떻게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거냐면 이 명제가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얼핏 보면은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맞는 것 같잖아. 하지만 이건 틀린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그 이유가 x제곱이 1일 때 마이너스 1인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1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면 참이 되겠지. 그지? 그럼 그 얘기는 예외가 있으면 안 돼.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하고 이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했을 때 이렇게 포함이 되면 참이야. 근데 포함이 되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진리집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명제에 있어서.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원칙 또는 기준이 되는 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거든. 그러니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만 보면 참, 거짓을 정확하게 따져줄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이어가지고 선생님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까지 한 번의 개념을 설명을 해줄게. 물론 중간에 역, 이, 대우라는 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잘하면 한 장에다가 다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근데 너무 빡빡하게 쓰면 좀 그렇잖아. 아무튼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얘네들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이게 어떤 거를 가리키는지 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각각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Q도 역시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왜 필요라는 단어 고유명사를 만들었고 충분이라는 고유명사를 만들었는지도 아까 명제의 의미가 한자의 의미가 확 와닿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이것도 역시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뭐 필요해서 충분해서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괜히 국어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단어의 의미에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구속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선생님이 생각할 때. 괜히 그 의미를 따져서 기억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헷갈려 나중에. 그냥 이거는 좀 기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만 기억을 해놓으면 돼. 필요가 큰 놈이다 라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놔봐. 자, 각 조건 P면 Q이다잖아. 이거의 진리집합이 분명히 라지 뭐 대문자 P, 대문자 Q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포항관계를 선생님이 여기다 OX로 표현을 해볼게. 만약에 P가 Q에 진리집합이 포함이 돼. 근데 반대쪽으로는 포함이 안 돼.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면 Q가 더 크고 P가 더 작아. 누가 더 크니? 포함관계상 Q가 더 크지? 그지? 큰 게 뭐라고? 필요. 그럼 Q는 P이기 위한 무엇이라고 하면 되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돼. 이렇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결정이 되면 바로 이름을 붙여버릴 수가 있어. 각 조건에. P는 Q이기 위한 P가 더 작으니까 P는 충분 조건이야. 이거 단어의 뜻에 막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P는 Q에 포함되니까 뭐 충분하다 해서 충분. Q는 그럼 더 큰데 P이기 위해서 뭐 필요한 거야? 뭐 그거를 뭐 이해할 수 있으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선생님은 권장하지 않아. 헷갈려. 나중에 헷갈려. 앞뒤가 바뀌면 문제 다 틀려.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이것만 기억해. 큰 쪽이 필요다. 오케이? 그러니까 포함을 하는 녀석이 진리집합이 큰 영역이 필요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은 뭐겠어? 둘 다 양방향으로 포함관계가 성립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서로 상등인 거지. 완전히 동일할 때. 그럴 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게 하나의 고유 명사야.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거꾸로 Q도 P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쭉 이야기를 한 게 명제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참 거짓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명제의 구조는 무엇이면 무엇이다. 가끔 그냥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거 말장난이야. 그냥 이거이면 이거이다라고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해도 돼.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면이라는 단어가 없잖아, 조사가. 근데 어떤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면 그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뭐가 달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명제들은 무엇이면 무엇이다 라고 정의가 된다. 근데 가끔 그렇지 않은 명제도 있어. 그거는 조금 예외적인 거지만 나중에 그냥 별거 아니니까 살펴볼 수가 있을 거야, 나중에. 자,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세부 강의에서, 이거는 이제 전체 강의고, 세부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명제들을 많이 모아놨어. 이게 6번째 강의가 될 걸로 선생님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집합이 5강까지고, 아무튼 명제들을 이렇게 막 모아놨는데 이것들의 참 거짓을 따지고, 그리고 각 조건들이 어느 게 필요 조건이고 어느 게 충분 조건인지 그냥 하나씩 다 해보면 이제 연습까지도 되고,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는지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뭐 참 거짓을 따지는 거랑 필요 충분 구분하는 거는 완벽히 마스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게. 6강이 될 거야 아마. 지금은 개념 전체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명제에서 남아있는 개념은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지 않은 게 역이대우야. 역이대우. 어떤 기본이 되는 명제가 있을 때 그 명제에 해당되는 역명제가 존재하고, 그리고 부정명제, 이거를 또 뭐 한자로 이라고 표현하는데 나 한자 이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 무슨 이자인지는 잘 모르겠어. 알 필요 없어 학생들. 그냥 부정 그러면 우리 반대로 뒤집는 거잖아. 말의 뜻을, 앞뒤를 바꾸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말의 뜻을 반대로 뒤집는 거. 집합에서는 여사건 개념이라고 보면 돼. 어쨌든 그리고 대우명제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럼 얘네들이 각각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거를 선생님이 또 특강으로 만들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 왜냐하면 이 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그거를 살짝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 버릴까,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지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괜히 강의 수가 늘어나기만 하고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 각자 공부를 해봐도 얼마든지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선생님이 그냥 패스를 하고 싶어. 어쨌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보면, P면 Q이다 라는 기본 명제가 하나 있어.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 되는 명제가 있다라고 해보자. 어떤 명제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거의 역명제는 뭐겠어? 순서를 바꾸는 거야. Q이면 P이다. 요게 바로 역명제야. 그러면 부정명제라고 하는 건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여사건. 반대로 뜻을 뒤집는 거야. 부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어로 not 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기호로는 어떻게 되냐면 물결 표시로 이렇게 나타내. not P이면 not Q이다. 순서는 바꾸지 않고 그냥 말뜻만 반대로 뒤집는 거야. 이거를 부정 명제라고 이야기를 해. 또는 이명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아있는 거 여기는 뭘까? 여기는 이제 둘 다 가는 거야. 둘 다. 역도 만들고 역도 취하고 부정도 취하는 거야. 각각. 이렇게 이제 표가 완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not Q이면 여기 관점에서 보면 부정도 취하고 순서도 바꾸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바로 대우 명제야. 근데 여기서 잘 보면 기본 명제와 이 대우 명제, 그지?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취했잖아, 그지? 근데 이 역명제와 대우 명제는 서로 무슨 관계일까? 부정 관계야, 여기는. 그지? 여기가 부정 관계였던 것처럼. 여기는 위치가 바뀌었지. 그래서 역관계야.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얘랑 얘도 얘에서 얘로 갈 때 봐. 부정도 취하고 순서도 바꿨으니까 얘네 둘이 기본 명제의 역명제와 부정 명제는 서로 대우 관계 하에 놓여 있는 거야. 얘도 대우 관계인 거고. 대각선으로는 대우 관계인 거고, 상하로는 부정 관계인 거고, 좌우로는 역 관계인 거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우를 만든 이유가 뭐 이거 뭐로 그냥 형식상 만든 걸까? 아니, 여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 기본 명제와 역명제는 역명제란다. 말이 헛나오네. 선생님이 녹화하다 보면 가끔 말이 헛나왔는데 그냥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 선생님이 인지를 못하고. 좀 이해를 해줘.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순간 말에 집중하다 보면은 의미를 반대로 얘기해 놓는 경우가 있어. 좀 이해를 해줘, 너그럽게.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이 잡아낸 거고 인지를 한 거고. 대우 명제. 기본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동일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니까 우리가 명제를 증명할 때, 어떤 명제의 참, 거짓을 증명할 때 막 부정이 막 섞여 있어. 그럼 우리가 그거를 참, 거짓을 따지기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일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x는 1이다의 부정은 x가 1이 아니다고. 그지? 예를 들어서 뭐 x-1 뭐 곱하기 x-2는 0. 이거의 부정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1과 2 둘 다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뒤집으면 영역이 커져. 실수 전체 집합으로 보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기가 힘든 경우가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직관성이 떨어지게 돼. 부정을 많이 섞어서 명제를 만들게 되면. 그래서 대우로 바꿔가지고 참, 거짓을 따지기 간편한 상황, 진리집합을 비교하기 간편한 상황을 만들어서 증명을 하는 거야. 그게 가능한 이유는 기본 명제와 대우 명제는 논리적으로 참, 거짓이 완전히 똑같아. 이 명제와 이 명제는 참, 거짓이 동일해. 완전히 의미상 똑같다 이거야. 이 말과 이 말은. 오케이? 그러면 기본 명제의 역명제와 이 기본 명제에 대한 역명제와 부정 명제야. 얘네도 참, 거짓이 어떨까? 동일한 거야. 왜? 서로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대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본 명제가 있어. 얘를 참, 거짓을 조사해 봤더니 진리집합으로 참이 나왔어. 근데 Q이면 P이다. 역명제를 만들었더니 거짓이야. 그러면 대번에 not P이면 not Q이다. not Q이다. 이 부정 명제도 거짓이야. 왜냐하면 역과 부정은 항상 참, 거짓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우명제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것도 기본 명제가 참이니까 얘도 참이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돼. 각각 다 진리집합을 조사할 필요가 없단 얘기야. 이해가 되나? 그래서 역, 이, 대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줬어. 근데 선생님이 특강으로 또 만들까 말까 고민했던 이 부분이 역이대우에서 뭐 때문에 그랬냐면 어떤 명제, 좀 복잡한 명제에 대해서 역을 만드는 방법, 부정을 만드는 방법, 대우를 만드는 방법이 통상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 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등호가 있으면 그냥 같다가 있으면 같지 않다. 크다가 있으면 작거나 같다. 뭐 크거나 같다가 있으면 작다로 바꾸면 되는데 부정을 만들 때 가끔 모든 x에 대해서라는 표현이 있어. 그럴 때는 그건 어떻게 바꾸냐면 어떤 x에 대해서로 바꾸면 돼. 모든이라는 단어하고 어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학생들이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임의의 라는 단어랑 똑같아. 그러니까 어떠한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 이게 여기서 말장난이 좀 이루어지는데 모든, 임의의 어떠한 x에 대해서도 다 똑같은 말이야. 모든 x에 대해서, 임의의 x에 대해서, 어떠한 x에 대해서 다 어떤 게 참이다. 뭐 x가 뭐보다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명제가 나와 있을 때 얘네들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라는 말하고 다 똑같은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근데 어떤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특정한 한 놈이야. 특정한 한 놈.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딱 한 놈만 성립해도 성립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얘가 어떤 지점에서 서로 반대의 의미를 지는지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사실 특강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어떠한을, 요게 아주 짜증나가지고 그렇거든. 어떤이나 어떠한이나 의미가 다른 게 좀 와 닿나? 이 국어의 한국말의 어떤 조잡함인데 어떠한, 어떤 똑같은 말처럼 생겼잖아. 근데 의미가 반대야. 어떠한은 모든이라는 의미고 어떤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하나를 지칭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무언가를 만족해야 된다. 어떤 x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된다. 모든은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안 돼. 다 참이 나와야 돼. 근데 어떤이라고 하는 건 하나만 성립해도 된다는 얘기야. 자, 요 정도 선생님이 여기 대우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굳이 이거 특강으로 안 만들어도 되겠다. 그러면 요거 선생님이 아예 빼버려야 되겠다. 특강으로 만드는 계획에서 빼버려야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명제 부분을 거의 다 설명을 했고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3단 논법이야.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되게 쉬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고 Q이면 R이다라는 PQR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참이야.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야. 그러면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건 잘 봐. P이면 Q이고 이게 연결되잖아. Q이면 R이다. 그지?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 P이면 다이렉트로 R이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어. 이놈도 참이 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3단 논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오케이. 선생님이 이거 뭐 말장난 하느냐고 이거 뭐 상황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여기 현장에서 이제 가르치는 제자 하나 르세라는 친구가 있어. 르세. 아주 별명 멋있지. 본명은 아니고 별명이야. 프랑스 이름 같지. 르세. 뭔가 그럴싸해. 성은 뭐야 뭐. 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별명을 지어줬어. 미스모. 루세양. 본명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 아무튼 이 르세양이 시간 감각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이 종료되기 한 30분 전서부터 시계를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제 만지작 거리면서 시간을 확인해. 그리고 30분이 되기 1, 2분 전부터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면서 이제 일어설 준비를 한단 말이야. 30분이 되면 칼같이 일어나. 칼같이 일어나. 그냥 수업이 끝나든 말든.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아까 어떤 예를 들었냐면
시간이 오후 5시를 넘어가면 5시를 넘어가면 이게 조건이야. P라고 해보자. 넘어가면 르세 양은 핸드폰을 만진다. 이게 Q라고 해보자. 르세 양이 핸드폰을 만지면 쌤은 선생님 쌤은 방귀가 매렵다. 매렵다 아이야 어이야 모르겠다. 그냥 애매하겠어 모를 때는 십자가로. 마렵다야? 마렵단가? 매렵다는 이거 사투리인가? 마렵다. 마렵다라고 해보자. 나 표준어가 이거 뭔지 모르겠다. 찾아봐야 돼. 아무튼 요렇게 이제 명제를 만들었어. 그러면 요거는 요게 똑같잖아. Q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R이라고 해보자. 그지? 자, P이면 Q이고 Q이면 R이지. 그럼 3단 논법으로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다? P이면 R이다. P이면 Q이고 Q이면 R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이 뭐가 나올 수 있다? P이면 R이다. 그게 말뜻으로 해보면 뭐가 돼? 시간이 오후 5시를 넘어가면 쌤은 뭐가 돼? 방귀가 뀌고 싶다. 방귀가 마렵다. 요게 결론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실전 수업에서 남학생들 데리고 수업할 때는 더 극악한 상황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좀 인식하기 쉽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주는데 아까 루세 양은 여학생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 정도로 마무리를 했어. 예시를 들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명제 개념 설명은 끝이 나는데 한 가지 귀류법이라는 이제 특화된 영역이 있어. 이거는 선생님이 명제는 딱 두 강으로 진리집합의 참거짓 그리고 필요충분 조건 요거를 하나의 강의로 특강으로 만들 거고 그리고 명제의 증명 파트의 귀류법이라는 거를 뭐 루트 2가 무리수인 거 증명하는 거 또는 뭐 여러 가지 명제들의 참거짓을 증명하는 거 귀류법이라는 방법은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할 거야. 이건 지금 이야기는 안 하고 근데 이제 요 3단 논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면 선생님 3단 논법만 있어요? 4단 논법은 없는 거예요? P이면 Q이고 Q이면 R이고 R이면 S다. 선생님 그러면은 P이면 S다도 되는 거고 Q이면 S다도 되는 거고 이건 3단 논법이고 이건 4단 논법 아니에요? 그럼 5단 논법도 있고 100단 논법도 있는 거지. 그걸 이름을 굳이 그렇게 붙여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러한 연쇄적인 반응들을 통해서 처음과 끝을 연결하거나 뭐 중간 지점을 연결하는 이런 논법 자체를 뭐라고 한다? 그냥 대표적으로 3단 논법이라고 통일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야. 4단 논법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명제에 있는 개념들을 선생님이 쭉 살펴봤어. 자, 이걸 통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고 기본서를 공부를 한 친구들은 선생님 개념 설명을 들으면서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고 아직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는 않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뭐 기본서에 해당되는 정석이든 개념 원리든 수학의 바이블이든 펴고 문제들을 필수 예제랑 이런 거를 보면 훨씬 더 쉽게 이제 접근이 가능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써져 있는 개념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선생님이 지금 강의에서 설명한 것들이 쭉 기호로 압축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거야. 그럼 그 의미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눈이 튀어서 보이기 시작을 할 거야. 아무튼 기본 개념서를 각자 이 개념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기 바라고 선생님이 각 해당되는 부분에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특강으로 이제 세부 특강으로 만들어서 또 문제풀이까지 해줄 테니까 아무튼 선생님 이번 수학하 특강을 좀 잘 이용해 주길 바래. 선생님 현장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딘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 아주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고맙고 아무튼 공부에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좋겠어. 아무튼 명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자, 그럼 그 다음 강의는 여러 가지 부등식, 이제 절대 부등식, 산술, 기하 평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그거에 대해서 세 번째 개념 강의로 다시 만나자. 자, 그러면 마치자 여기서.